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합격생 천신혜입니다. 네, 저는 지금 1월 15일부터 양재에 있는 외교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 해서 조금 더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합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공부를 할 때 강의를 선택해야 되고 제가 못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도 다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종합반을 들을 것인지 단과반을 들을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잘 맞는 강사는 누군지 이런 걸 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투자할 것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것인지 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 학습 환경 그리고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변 없는 합격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이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노력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최단 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학원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이변 없는 합격이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고민하고 어떤 시간을 쓰고 어떤 학습 환경에서 공부를 할지를 그러한 고민을 줄여주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학원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년 6개월, 1년 8개월 안에 이변 없는 합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목차는 일단 수험 기간, 그리고 제가 합격했던 점수,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는 이 과목별 공부 방법은 제가 정말 진심으로 느낀 그런 좀 구체적인 전략들을 좀 말씀드려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는 수험생활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이고 그리고 제가 예상되는 질문들을 약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2019년에 3월에 2019년 종합반으로 들어와서 첫 1차 합격, 첫 2차 합격, 첫 면접 모두 스트레이트로 2차 처음 들어갔는데 합격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저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여기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몰입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몰입반은 몰입반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순환, 2순환 기간에는 아까 합격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제한 인강 돌리기로 해서 제가 실강을 참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복습은 필수적으로 하면서도 그리고 또 다른 과목의 인강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원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말을 해서 복습 동영상을 계속해서 신청해서 제가 공부하지 않는 과목도 계속 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피셋 캠프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서는 다 들어갔었고 저희의 커리큘럼 중 하나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참여를 했고 피셋 캠프 기간이 정말 너무 숨이 막히고 힘든 기간이에요. 지금 피셋 캠프를 따른 제 작년에 아쉽게도 떨어진 친구들이 피셋 캠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엄청 힘든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열심히 고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반도 이 커리큘럼 중 하나인데 저는 스파르타 반을 들어가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문을 실제로 잠그거든요. 근데 수동적일 수 있지만 저는 저 자신보다 학원을 믿어서 그냥 힘들게 끌려가더라도 그냥 그 커리큘럼을 완수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파르타반 들어가서 매일 9시부터 한 과목씩 매일매일 시험을 보고 실제로 나오는 성적을 보면서 제가 있는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반에 있었던 경우는 제가 친했던 친구가 한 3, 4명 정도 됐는데 결국 다 합격했고 지금 저랑 같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점수인데 점수를 말하는 게 매우 조금 개인적인데 근데 점수를 말해야 제가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맞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는 61.9가 합격 컷이었는데요. 작년에 64점
매수로 알고 있어서 올해 2점 몇이 떨어졌으니까 엄청 많이 떨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를 보시면 아까 행시에서는 행법이랑 경제학이 가장 중요하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학이랑 국제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략적으로 국제법과 경제학을 마스터하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실제로 경제학 점수가 막 예전에는 90점대도 있고 이랬지만 올해 제가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경제학 점수가 상당히 높게 감사하게도 나온 케이스라서 올해 문제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경제학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았지만 그만큼 답안의 구성이라든지 답안의 논리적 흐름을 엄청 중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은데 점수가 낮다는 것은 그 외의 부분에서 많은 감점 요인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진욱 선생님의 1, 2, 3순환을 실강으로 계속 다 따라갔고 스터디를 활용해서 스텝 2, 스텝 3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터디를 활용을 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경제학 문제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많이 써본 경험이 있어서 더 좀 깔끔하고 보기 좋게 그리고 그 흐름이 확실히 있는 그런 답안지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엄청 어려웠다고 해서 네, 국제법 같은 경우도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 제가 아는 점수에 비교했을 때는 국제법이 그래도 높은 편이고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낮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국제정치학을 올해 점수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낮은 편이라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전략적으로 국제법과 경제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효율적으로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론 같은 경우에는 다들 다른 학교 수기나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론은 현재 안 하면 안 되는 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론 과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통론을 어떻게 대비해야 맞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작년부터 2018년 정도부터 계속 그런 고민이 있고 저 같은 경우 통론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원에서 종합반을 다들 모아가지고 주말마다 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게 전기, 후기로 나눠서 전기에는 기출을 강사님들이 모두 다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후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만들어 주셔서 모든 그 통합논술에 포함되는 그 과목들을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했던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사실 학원 밖에 있으면 통론은 아예 써보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론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을 어차피 모아놓은 거니까 세 과목을 잘하면 굳이 대비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존재해서 그런데 확실히 제가 떨어진 친구들의 그런 고민 상담을 했을 때 점수를 봤을 때도 통론 과락으로 인해서 한눈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 통론만 아니었으면 붙을 수 있는데 과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원의 종합반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무료로 제공을 해줄 때 통합 논술을 활용하기에 저는 통합 논술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의 경우 같은 종합반 친구는 80점대를 통합 논술에서 말도 안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통합 논술 캐리로 합격한 친구가 있을 만큼 통합 논술은 통합된 그런 과목이 아니고 정말 이 5과목 중에 2개나 차지하는 큰 비중의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전략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1차를 정말 피셋형이 아예 아니고 정말 피셋형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처음에 풀었을 땐 40점대, 50점대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을 정도인데 저는 실제로 올린 케이스고 피셋을 올린 사람을 정말 주변에서 많이 못 본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20점 이렇게 올린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올렸다면 충분히 피셋도 학원 그런 강의를 따라가면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한 나만의 시간 관리라는 것은 저희 그 언어 담당 강사님, 제가 선택했던 강사님은 조은정 강사님인데
그 강사님의 경우 나의 타임을 끊어가지고 그 랩스대로 행동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1시간 30분 시험이니까 반으로 끊어서 20문제씩 풉니다. 근데 조은정 선생님의 경우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딱 몇 문제를 몇 분 안에 끊을지를 하고 그 시간을 오버하면 바로 넘어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쪼개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가 선택하는 문제를 그 개수를 풀고 넘어가야지라는 거를 시험 한 달 전에 조은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게 되게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및 강의 활용은 저 같은 경우 종합반이었기 때문에 7월부터 계속해서 오전 수업은 피셋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피셋을 따라가되 피셋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고 그때는 2차를 더 중점적으로 하되 감을 유지하고 피셋에 대한 그런 이해가 계속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수업도 계속 따라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취약점 찾기 및 넘기기는 이게 언어가 현재 더 어려워지고 이 추세가 꺾일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올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더 쉬워질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예전엔 전략 과목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넘길 줄도 알고 내가 맞는 유형의 지문이 어떤 것인지 고민도 해봐야 하고 예를 들어 내가 과학 지문을 못한다면 과학 지문을 과감하게 넘겨야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조은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읽기를 잘하는지 작게 읽기를 잘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모의고사로 체화하기는 저는 피셋 캠프에 참여했기 때문에 매주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리타스에서 주관하지 않는 주에는 법률 저널과 학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매주 그냥 시험장에서 똑같은 분위기로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한 8회 정도는 응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베리타스에서 베리타스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었는데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정말 실전같이 시험을 보는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의 그런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썼던 그 기출 분석가 아니고 모의고사 정리를 한 건데 저는 모의고사를 보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의고사를 보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 조은정 선생님이 2회를 풀었으면 그날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또 접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이렇게 계속 써놔서 언어를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네, 자료 해석의 경우에는 유형별 기출 분석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합격 수기에 너무 세세하게 써놓기 때문에 그거는 합격 수기를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전략은 읽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고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따 추후에 개인적으로 학생분들은 여쭤보셔도 제가 1차에 관해서는 제가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전략 부분은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2차는 지금부터 다들 이제 예비 순환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따라가면서 교과서 정도 및 이해하기는 당연히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서 다들 하실 것이라 믿고 기본서의 단권하기 같은 경우는 저는 김지훈 선생님을 종합하셨으니까 쭉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사실 단권화하기 너무 힘든 과목이고 너무 방대하고 계속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집이라는 책 안에 그 김지훈 선생님이 2순환이 되거나 3순환이 될 때 주는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제가 지금 보면 이렇게 제본 형태가 아니고 스프링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 계속 끼워 넣으면서 시험 전날 그럼 5시간 동안은 이것만 보고 들어가면 되겠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텝 1, 2, 3 반복 풀기 및 스터디 활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스텝도 풀어야 되나 아니면 타 학원은 이 책도 유명한데 이 책도 풀어야 되나라고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고민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고민을 했고 결국 책을 샀는데 책을 결국 못 풀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못 푼 게 아니고 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막 500개, 1000개에 가까운 문제를 내가 새로 다시 푼다고 해도 내가 스텝 2를 이때까지 반복해 왔으니까 그거를 믿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결국 저는 다른 학원의 수업 그 문제를 풀기보다는 스텝 1, 2, 3를 반복적으로 풀었고 이게 반복해서 풀다 보면 다 비슷한 문제 같고 다 아는 문제 같은데 이랬는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종합반에서 짜주는 스터디에서 그냥 강제성을 부여해가지고 오늘 몇 번부터 몇 번 누가 풀어오고 몇 번부터 몇 번은 뭐 며칠까지 풀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풀기를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재밌다고 느꼈어가지고 경제학이랑 국제법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경제학을 좀 정말 한 4는 경제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아쉽게 떨어진 친구들에게 말을 할 때 저는 경제학 4, 국제법 3 그리고 경제학 5, 국제법 3 그리고 그 국정을 2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세 과목을 놓고 보자면. 그래서 그만큼 저는 경제학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답안지 쓰는 연습은 사실 정말 지겹도록 쓰게 되거든요. 제가 고시촌을 나갈 때 제가 썼던 답안지를 모아봤는데 그게 기념이 될 것 같아서 안 버리다가 모아봤는데 정말 한 이만큼 오더라고요. 모든 그 과목을 했을 때. 그만큼 정말 종합반에서 1, 2, 3순환 하면 3순환 되면 매일매일 시험을 봅니다. 2순환에는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성이 부여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보면 이 답안지 쓰는 연습은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계속해서 받는 점수를 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적 말씀하셨는데 사실 답안지를 제출하면 30%든 뭐 10등 안에 들든 막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뭐 5등 안에 들었다, 뭐 3등 안에 들었다 이러면 오늘은 조금 맛있는 거 먹는 날, 고시식당 안 가는 날 이래가지고 좀 저에게 외제적인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답안지를 매일매일 진짜 모르는 내용이고 못 쓰겠더라도 무조건 참여해서 쓰는 게 종합반이 주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법 같은 경우는 올해 엄청 시험이 보편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어려웠던 이유가 브리타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기본적인데 깊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브리타를 조금 예방하려면 제가 판단해서 버리는 내용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짐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약문의 정독을 통해 기본을 탄탄히 하는 것도 올해 조약법이 나왔는데 조약법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초안 잡으면서 되게 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기본을 탄탄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권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단권화가 정말 국제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국제법은 김대순 저 책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만해가지고 이만한 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법 책만 정말 너무 많거든요. 봐야 될 뭐 정성춘 선생님 판례집 같은 경우는 아니면 책이 엄청 많은데 그 책들을 다 그 전날 절대 못 보고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먹고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정말 저는 제가 체력이 안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전날 3시간 자고 시험장에 들어갔고 여담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성대 앞에 그냥 호텔을 잡아서 그냥 책을 다 거기 놓고 공부를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서. 근데도 절대 국제법을 정말 다 못 보는데 이 단권화를 해놨던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문구점에 가면 플래시카드 있는데 그거를 저는 사서 앞부분에는 뭐 예를 들어 뭐 무효 사유 1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는 무효 사유가 어떤 게 있고 그게 어떤 조약문이고 이런 식으로 써놔서 그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웠고 시험 전날도 딴 거 안 보고 딱 그것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안 잡는 연습 및 답안 작성 연습은 아까 종합반에서 시험을 계속 보는 그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똑같은 맥락으로 답안 작성을 계속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 이해 후 암기라고 써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선 이해가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국제법 같은 경우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10장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장을 채우려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략적으로 약간 버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 말이 많이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강사님의 수업을 듣고 똑같이 시험을 보러 간 제 그 다른 합격생 종합반 친구의 경우에는 80점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의 캐리로 합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국제정치학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 유명한 필독서 읽기도 안 하고 말체 이유까지는 읽었지만 정말 안 읽고 저는 그냥 신희수 선생님 수업을 그냥 수업 가는데 의미를 두자만 생각하고 시험만 보고 수업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63점이었는데 그 점수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되게 국정 점수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수업만 들었습니다. 시험만 보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필독서 정독은 왜 해놨냐면 올해 양면 게임이 나왔는데 정말 다 아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정말 다 아는 이론인데 이걸 어떻게 풀었으냐가 너무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그것을 필독서를 잘 읽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잘 못 썼을 거라고 생각해서 필독서 정독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정말 열심히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강의 활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사 같은 경우에는 버릴지 가지고 갈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희서 선생님한테 듣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외교사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 넣어봤습니다. 네, 통합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강 활용이 가장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국제법 경제학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국제법 경제학 문제를 다 풀면 한 50점 정도 되는데 40점 분량을 먼저 채우고 국제정치학의 부분을 채우는 것이 저는 마음이 훨씬 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자마자 경제학 문제가 몇 번이지? 보고 그 경제학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 국제법 문제 풀고 그 다음 국제정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서론은 당연히 먼저 써놨었고요. 그리고 초안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신수 선생님이 특강 때 항상 강조를 하셨던 게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왜 이름이 통합 논술이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종합반 때 정말 이 통합 논술의 특강 활용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단과반 애들은 이게 그 시험 직전에 이거를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안 들은 사람들이 되게 좀 몇 명 있었는데 결국 그걸 안 들어서 써보는 기회가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종합반이고 어찌됐건 가는 게 나한테 맞고 이러니까 그냥 필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써보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 환경이랑 선행학습 부분인데 일단 스트레스랑 체력 관리는 저는 스트레스는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유일한 스트레스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었고 다른 스트레스는 정말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사실 제일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진인사 대천명인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냥 나머지 뜻은 하늘에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를 믿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서 그냥 믿고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체력이 안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집이 코앞인데 그거를 엄마가 데려다 주시고 하는 날도 많았을 정도로 체력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 루틴은 저는 처음에는 핸드폰을 투지폰으로 바꿔서 아예 그런 전자기기와 나의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종합반이니까 사실 실강 듣고 하면 노트북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자기기 최소화하려 했는데 그 몇 개월 지난 후에 이제 스터디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국정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모르는 걸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시 핸드폰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랑 저는 스터디는 정말 강추하는 게
스터디에서 인간관계를 초점으로 두면 정말 안 좋은 스터디인데 스터디를 딱 그런 강제성 부여의 의미로 두면 그냥 안 좋을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고 스터디라는 거에 매여 있으면 제 생활 루틴이 되게 단순화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라는 거를 그냥 인간을 빼고 그냥 그 공부의 목적을 두고 보면 스터디라는 게 정말 안 좋을 게 없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상 질문을 이렇게 써봤는데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반이냐 단과냐는 당연히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했고 제가 단과랑 종합반을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결정할 때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만약에 종합반을 했는데 다른 강사님 수업을 듣고 싶거나 내가 이 강사님이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저는 종합반을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 학원에 있는 강사님들의 수업을 듣고 제가 실력을 못 올릴 것 같은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1타 강사님들은 다 여기 지금 상주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런 다른 강사님을 택하고 싶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들어오게 된 후에도 이 강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버리고 신뢰를 가지고 한다면 정말 종합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빨리 안정적으로 다른 고민 없이 합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데 저도 합격을 했으니 여러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특출난 것도 없고 저는 정말 1차를 못하는 거면 머리가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정말 종합반에서 시키는 거 하고 좀 덜 자고 좀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그냥 정말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가 보니까 불안한 마음은 정말 많았지만 합격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정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도움되나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친구는 얼마나 자주 만나야 되나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애는 해도 되나는 연애도 해도 됩니다. 저도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했고 저도 그분도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거와 분리만 시킬 수 있으면 다 해도 됩니다. 친구도 만나도 됩니다. 저는 저 4명이 치는데 다 합격해서 종합반 4명이 치는데 다 합격해서 지금 연수 때도 너무 행복하고 그 같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서 더 돈독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고 1차가 안 되는데 때려치워야 되나? 때려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 의미가 있나?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점수를 잘 받았을 때 생기는 외제적 보상이 저를 계속 열심히 하게 만들어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의고사는 꼭 학원에 종합반 등록한 후에 매일매일 아프더라도 좀 시험은 보고 집 가자라는 생각으로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라는 건 잘 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제일 대한 말씀.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영어 토론이 없어졌거든요. 올해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영어 토론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저희는 영어 토론이 대체된 게 그 개인 PT 때 영어 발표를 시켰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교수님이 누구 걸리시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북미국 되게 전문가님이 걸리셔가지고 영어 질문을 한 4-5개? 6개 했는데 열심히 대답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외교원 5급 공채도 갔겠지만 외교원 같은 경우에도 2차 점수에서 많이 이미 당락이 좌지우지 돼 있어서 면접에서 우수를 받지 않는 이상 혹은 우수를 받지 않는 이상 이걸 뒤엎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면접은 아예 그냥 놓고 2차를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경제학을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혼자 준비하신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과가 국제학과긴 한데 근데 정말 그게 전혀 저는 심지어 국제학과라 수업도 다 영어라서 도움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혹시 제1국어 같은 경우 네. 본격적인 수험생활 하시기 전에 미리 갖춰놓고 수험생활 시작하시고 저는 그 중국어가 제2외국어인데 중국을 살았었어서 그거는 제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연수받는 친구들 중에 정말 한 반 정도는 아예 노베이스로 시작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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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하시고 병행하셨다는 분도 있고,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